그러니까 디자인 리서치를 하라고 하면 정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맨날 비한스랑 핀터레스트만 보고 있어. 그것만 드립다 파다 보면 뭐 나옵니까? 자신들은 되게 감성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삐삐 틀렸습니다. 그냥 튀어나온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반박시 내 말이 무조건 다 맞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이너가 글쓰기? 장난 아니야? 살짝 무리수? 재밌지 않습니까? 뭐야, 나만 재밌어? 디고디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준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좋은 디자이너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은 디자이너란 단순히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직업을,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좋은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단순히 툴만 잘 다루는 사람은 테크니션에 가까운데요. 이 테크니션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젊고 그리고 싼 비용과 연봉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럼 어떻게 인사이트를 길러서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을까요? 디자이너가 글쓰기? 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디자인 과목에서 글쓰기가 교양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커리큘럼으로 편성이 된다고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이쁘게 만드는 그 이상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계획과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업 내가 PT를 간다고 해가지고 정말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입이 딱 벌어지는 결과물이야. 그거 하나 밑도 끝도 없이 그거 하나 딱 펼쳐놓고서 짜잔! 자, 그럼 누가 봐들 오, 박수 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이 디자인이 도출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뻐서요. 저거 뭐라는 줄 아세요? 나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고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이 그런 방법들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디자이너를 감성적인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자신들은 되게 감성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삐삐 틀렸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맞는 것이, 디자이너는 뭐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인테리어, 건축 분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가 수반되어야 하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결과물이 도출될 때 그냥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충분한 조사와 및 바탕과 사고를 바탕으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글쓰기는 필수입니다. 이상적인 사고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데 글쓰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뭐 글쓰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거창하게 막 소설을 쓰고 막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블로그 같은데 뭐 어디를 갔다 왔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셔도 되고, 인스타그램 포스팅 할 때도 인서타 갬성으로 그냥 이모지만 하나 딸랑 적어놓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2022년 리얼 스타일, 성수동 일지, 블라블라블라,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는 것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글쓰기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누군가에게 내 글이 공개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손발이 오그라든다? 그럼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일기 형식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면 내 디자인을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물론, 애초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접근하거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방식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마밤. 막 디자이너분들 중에서 역사, 사조, 뭐 무브먼트 막 이런 말 하면 막 거품 물고 막 그러시는 분들, 발작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것들이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일생활처럼.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트로트 가수를 해. 노래 되게 잘하고 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나훈아도 모르고 남진도 몰라. 그러면 과연 내가 진정한 트로트 가수라고 할 수가 있을까? 내가 트로트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장장은 노래 잘한다고 쳐도 그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창작이란 게 막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답습, 재해석,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현 시대에 맞게 풀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디서 그리고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와, 너 이거 되게 좋다, 아르누브 양식의 영감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 뭐야? 눈에 띄네요?
살짝 무리수? 아니요, 그냥 핀터레스트에서 그냥 좋아가지고 봤는데? 이런 진짜 대답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찔렸다 손들어. 제가 댓글 답니다. 찔린 사람들 지금. 디자인은 예술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되게 실용적인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들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튀어나온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반박시 내 말이 무조건 다 맞아. 예를 들어 우리가 모던하다고 하는 것들, 건축물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럼 모던한 건축물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아닙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건축, 문학, 신앙같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전의 전통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겨난 디자인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사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활 양식입니다. 절대로 어떻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대로 그 모더니즘에 대한 것들에 반발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뭐야, 나만 재밌어? 나만 재밌지 또. 조금 더 쉽게 접근해볼까요? 아토믹 패턴이라고 해서 50년대에 그런 원자 형태의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뭐 섬유나 디자인, 뭐 그래픽 디자인, 시각 디자인에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누군가 그냥 이뻐 보인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혼자 막 답하고 막 그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끝났어요? 일본의 원자폭탄 2방 사요나라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고 길었었던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사상가를 냈었던 2차 세계대전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끝났으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원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임팩트겠어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자 프린트가 유행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디자인 사조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뭐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것 같고, 나는 그냥 역사 다 싫어. 나는 그냥 문성하고 예성할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디자인에 반영됐다는 것들을 후세 사람들은 후세 너무 옛날 너무 갔나? 우리 미래의 사람들은 그때를 기억할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 이러한 생활 양식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변화했다. 디고디 원창 컨텐츠 중에서도 이 디자인 사조를 다룬 컨텐츠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왜 50년대 이후에 컨텐츠 더 이상 안 나와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지금 하는 3기 브랜딩 끝나고 제가 한번 라이브 강의로 아주 재밌게 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세 번째, 다양한 경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상을 받았을 때 앞에 있었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 대한 경의의 표현으로 그분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제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이번 아카데미의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세세하고 자세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폰여행, 폰여친, 폰남친 그거 다 허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리서치를 하라고 하면 정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맨날 비한스랑 핀터레스트만 보고 있어. 물론 그런 온라인 리서치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만 들이다 파다 보면 뭐 나옵니까? 나가봐야 됩니다. 나가서 경험해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화장품을 디자인을 하는데 맨날 인터넷 앞에서 이미지만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아니, 백화점하고 드럭스토어 이런 데 가서 실제로 패키지를 만져보고 무슨 용기, 어떤 후가공이 쓰였으며 어떠한 크기에 어떠한 사용성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직접 만져보고 봐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영상이라 달라? 아니, 영상에 나오는 스토리나 구도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 화면 안에서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다 밖에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걸 정말 찬성합니다. 정말 보따리 싸들고 말리지 않고 도시락 싸들고 막 너무 그냥 따라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사과를 예를 들면 내가 사과를 이렇게 보고 나랑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과를 이렇게 본다면 외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과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다양한 시선과 사고로 사물을 바라보면 굉장히 디자이너로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게 한 것들은 남들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야, 미필들 잠깐 귀마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내 사회생활 밖에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온 지역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묶어놓고 생활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군무새 아니야, 군무새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와, 이 사람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쟤는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경험, 다양한 경험하는 것도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디고디. 디자이너의 고민들 디자이너 디고 용찬. 자, 오늘은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꿀팁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야,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된다에 대한 컨텐츠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광고 하나만 할게요. 광고라고 끄지 마. 잠깐 기다리세요. 3기 무료 라이브 강의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들을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순살쇼, 좋은 디자인은 왜 좋고 나쁜 디자인은 왜 나쁜지에 대한 뜯어보는 어떤 그런 리뷰하는 순살쇼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주 화요일 9시 디고디 원찬의 라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고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컨 카메라가 없네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 것을 어떻게 약속하겠습니다. 디고디.